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재입니다. 오늘은 대선 관련주 중에 정세균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세균 관련주는 다 알고 계시죠? 수산중공업, K탑리츠 이렇게 두 가지가 대장이라고 분류되어 있고, 정세균 관련주의 이제 대선 테마 인맥, 그에 따른 지지율,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질 거고, 지금의 주가 그리고 방향성까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저번주 대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세균이 6.4%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장 큰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죠. 지금은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 세 후보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보다 앞으로 나오는 후보들의 상승률에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선에 대한 테마는 당연히 지지율을 기반으로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정세균 주자의 지지율이 오르면은 그에 관련된 관련주들, 결국엔 테마주들은 동반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세균의 지지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얘기하는 시간 가지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K탑리츠와 수산중공업이 왜 관련주인지는 이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사퇴설 테마주 주가로 이미 시세를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대권 출마 소식에 수산중공업도 K탑리츠도 동일하게 상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가 추이만 봐도 다 알 수 있듯이 상승이 같이 나왔고 하락 조정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서 전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수산중공업의 조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K탑리츠보다 수산중공업의 반등이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조금 나오고 있지만 K탑리츠도 보합 수준에서 여전히 지지를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지지층이 지지 형성이 마무리된다면, 그리고 모멘텀이 형성이 잘 된다면 상승 견인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일 얘기한 정세균의 정책 발표에서 균형발전 4.0 신수도권 플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정세균이 직접 얘기하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이 선택한 인사다. 나는 세 분의 대통령에게 결국엔 선택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진짜가 이긴다, 힘있는 대통령 정세균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노무현 탄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낙연 전 지사, 이낙연 지금 후보죠. 이낙연이 이제 노무현 탄핵에 동의를 했었다, 이런 부분. 근데 하지만 정세균은 표결 당시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 박근혜 탄핵안을 그때 의결을 정세균이 직접 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는 이제 추미애와 이낙연은 정당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지지만, 이런 건 과거의 얘기고 지금이 중요하겠죠. 왜 정세균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냐? 그러면 이 정책 발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 발표의 가장 큰 틀은 중부권의 신수도권을 조성하겠다,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 권역별 플랫폼 대학 도시를 육성하겠다, 수도권 이외에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또 보실게요.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비수도권, 그리고 강원도랑 연결되는 전남권, 호남권이죠. 결국에 호남권의 인지도와 강원의 인지도, 그리고 충청권의 인지도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된 양승조, 그리고 최문순이 있죠. 양승조는 이제 충남도지사고 최문순은 강원의 도지사입니다. 이 둘의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는 이미 정세균을 띄우기 시작했고 지지를 선언한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양승조 측의 이제 충남의 의원들이 전일자로 정세균을 지지하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양승조는 방향성을 정했고, 하지만 지금 지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설 수 없을 뿐입니다. 최문순도 결국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세균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이 고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승조가 이미 방향성을 내보낸 지금보다 약간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정세균을 지지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은 결국에는 중부권 그리고 강원도의 지지율 흡수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제 친노에 대한 흡수를 하고 있고 청와대 총리실 비서진도 캠프에 합류를 한 걸 봐서 친문에 대한 세력도 정세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정세균계 SK계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개파다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이제 경선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건데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권리당원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국민선거인단 또한 개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엔 정세균의 지지율이 지금 불리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개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경선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 지지율이 상승됐을 때 정세균은 가장 큰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북 청주시 마동 창창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찾았을 때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 노사모죠. 노사모의 회장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를 참석했었는데 다른 이제 대선 후보들도 참석해서 추모를 했지만 노사모 회장이 같이 간 거는 정세균이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개파를 가지고 있는 SK계 그리고 청와대와 같이 친문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친노에 대한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보는 단언컨대 정세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은 KTM 리차 수산중공업이 여기서 지지를 견고하게 하고 있고 이 지지가 견고되고 아마 지지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다시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투자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